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10월 말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12월 들어서는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파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bad is good일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그럼 과연 언제부터 시장은 bad is bad로 반응하기 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될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10월 말 이후에 특히 11월 달에 주가의 랠리가 너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12월 들어서 다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다우가 이미 지난 고점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S&P도 지난주 금요일날 4,600선을 탈환을 하면서 지난 7월에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만 아직은 지난 7월 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거의 지금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 거리에 와 있어서 사실상 미국 증시는 지금 올해 연중으로 최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보다는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2500선에 다시 또 안착을 했고 코스닥도 830선까지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들어서 YTD 기준으로 S&P와 나스닥이 각각 20%, 한 38%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코스피 12%, 코스닥 22%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연말 마무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은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도 상해와 항생이 각각 2% 초반과 후반대에 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최근 좀 등급 하향 가능성까지도 얘기되면서 좀 부진한 상황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11월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른바 단기 과열권에 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2,500선 이상은 도무지 쉽게 뚫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시장이 조금 부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끝나고 다시 또 이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은연 어떤 공포감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금리가 하락하는 것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미국채 10년이 한때 5.02까지 갔다가 최근에 4.1%도 깼던, 잠시 깨면서 금요일 종가로는 한 4.2까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불과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거의 90bp 이상의 금리 하락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미 반영이 됐고, 미국채도 보시면은 여기서 더 빠르게 금리가 내려갈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진짜로 여기서 금리 하락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려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요번 주 예정되어 있는 그 이벤트 중에 이제 제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는 수요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12월 FOMC 결과이겠죠. 이때 연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점도표를
보여줄지 그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치자. 그래서 연준도 스탠스가 바뀐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도 주식이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겠냐. 이것도 좀 불안한데.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더 빠지지 못하면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주가를 높이는 힘이 약화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서 더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이른바 bad is good이 아니라 bad is bad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가운데 테크니컬리 조금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에 와 있고,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12월 달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11월보다 뭐 더 크게 나타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어쩌면 조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월간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악재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결국은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의 흐름이 단기에 끝날 거냐, 아니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판단이었고요. 저는 12월 달에 뭐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단기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 랠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진 않고, 아직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뭐 내년도 초까지도 추가 상승의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제 라는 차원에서 저는 여전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오늘 그 주제인 현재의 시장은 bad is good으로 반영을 하는데, 언젠가는 bad is bad로 반영을 하기 시작할 거다. 결국 제가 주식시장의 현재의 반등세는 내년도에 어느 시점인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 이제는 다시 조정세로 접어들 거다. 그 시기가 근데 한 1분기 정도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시장이 이제 빠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빠르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요번 주 FOMC에서 과연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된다고 한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배드 이즈 굿으로 반영할 거냐, 언젠가는 배드 이즈 배드로 반영할 때가 오지 않겠냐,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 요렇게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미국 금리의 하락세가 이제는 뭐 한계에 이른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더 내려갈 룸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앞서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현재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4.2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금리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FF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내년 3월에 25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4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반은 여전히 내년 3월까지도 동결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FF 선물 시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상이나 전망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센티멘트를 반영한다. 이제 요렇게 좀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잘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 지금 비농업 일자리 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해서 19만 9천 건, 거의 20만 건에 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10월 달에 3.9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3.7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그 이전에 발표됐던 ADP라던가 뭐 실업수당이라던가 또 감원이라던가 뭐 졸트라던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 공식 고용 지표는 또 실업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고용 시장이 강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는 이거 택도 없겠는데 이거 내년도 3월 금리 인하 이건 너무 앞서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 장기 금리가 지금 한때 4.1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4%를 깨고 내려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 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도 점도표의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 9월 FOMC에서 보여줬던 그 점도표인데요. 지금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 1.5, 실업률은 올해 3.8, 내년 4.1. 뭐 그러면서 금리 수준이 올해 5.6, 내년 말에 5.1 이 정도 수준인데 성장률하고 물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기준금리의 전망치의 변화 여부인데 지금 원래는 5.6으로 했었을 때는 사실 뭐 11월이든 12월이든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10월 말까지 미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실은 그 한 번은 안 하고 지금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2023년도는 5.6이 아니라 5.3인가 5.4에서 이제 끝날 거고 가장 관심은 결국 요거라고 봐야 됩니다. 2024년도 말 지난 9월에는 5.1로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상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밖에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이 5.25에서 5.5니까 내년도 말을 5.1로 유지를 한다면 내년도 말에 금리 인하 한 번 해서 5에서 5.25에서 끝날 거야. 이제 이 얘기니까 만약에 요번 주 FOMC에서 내년도 말 기준금리가 5.1로 유지가 된다면 나름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도 최근에 물가 하락에 대한 진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조금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하향 조정되는 폭이 4.5 이하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아야 한 4.6 내지는 한 4.8 즉 지금 기준으로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하의 폭을 2번 내지 한 3번 정도 보는 정도 수준에서 새로운 점도표가 찍히지 않을까 싶고 이유는 지금 시장이 뭐 너무 빠르게 항상 앞서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최근에 90bp 하락한 이유도 결국은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네. 그러면 바로 금리 인하가 있겠네 이러면서 지그들끼리 이렇게 막 자가 발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연준이 내년도 점도표를 매우 가파르게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또 설레발 치면서 뭐 상당히 이 통화 정책의 완화 기대를 하면서 이른바 금융시장 여건, 금융환경지수가 지가 또 완화로 가버릴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 물가를 조금 잡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끝까지 이거 매조지를 하고 싶어 하지 여기서 잠깐 풀어줘가지고 이 물가가 다시 재반등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최대한 그래도 시장에는 블러핑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보다 금리 인하 빨리 안 할 거야. 금리 인하 한더라도 내년에 많이 크게 하진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 표정 관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다만 시장은 이러한 연준의 이런 호키시한 스탠스를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반적인 물가의 여건이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긴축의 강도를 낮게 가져갈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다음 주 예정된 이벤트 중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이 11월 CPI인데요. 지금 지난날에 3.7이 3.2로 이렇게 꺾이면서
하반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을 확 잠재워 버렸죠. 근데 이번은 지금 컨센이 지금 3.1이고 JP모건 같은 경우 한 3.0 정도 보더라고요. 제가 추정하는 모델로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저도 한 3.1 정도 현재 이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3.1보다 낮은 3.0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그 가장 주목하는 그 기타 매크로 변수 지표가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지금 반등을 했지만 한때 70불이 깨져서 거의 지금 7주 연속으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95불부터 71불까지 뭐 거의 한 30% 가깝게 지금 유가가 폭락을 한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이면 기본적으로 그 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힘이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 지표는 3.1 내지는 한 3.0까지도 가능성 상당히 전 높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FOMC 전날 물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뭐 아무리 블러핑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 뭐 이제 이미 끝났다 이렇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향후에 이 물가의 궤적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물가 궤적이 잠깐만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보는데 지금 기존의 물가의 궤적은 조금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쪽인데, 지금 현재 보는 물가 궤적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꺾여 내려왔고 반등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면서 아마도 내년도 1월 지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좀 내려가는, 그리고 내년도 연말은 한 2% 중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림을 일단은 베이스라인 전망으로 삼고 있고요. 이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조금 올라갈지는 이제 유가의 흐름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였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연준에 대한 우려들은 연준은 블로핑을 하더라도 시장은 별로 크게 걱정 안 할 거다. 금리가 단기간에 조금 뭐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고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거.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지난주에 이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제 상당히 약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배드 이즈 굿으로 반응할 거냐. 지금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뭐 내년에 뭐 3월이든 뭐 늦어도 저기 5월이든 6월이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는 건데, 그럼 언젠가는 결국은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배드 이즈 정말 배드로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 진짜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네. 정말로 경기가 이제 망가지려나 보다. 이제 이거를 반영할 건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민감하게 살피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괜찮다가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이 시장의 센티멘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오케이지만, 여기서 추가로 애드업을 하면서 주식을 더 세게 갈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이미 10월 말 11월부터 다시 현금 비중 줄이고 주식과 채권 비중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여기서 쫓아가면서 주식 비중 늘리는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잘 이제 즐기면서 이제 시장이 강해지면 언제 정도 차익 실현하고 조금 다시 포트를 채권과 약간 안전자산 위주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더 질러야 되는 때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은 즐길 시간이 조금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시장이 정말 배드 이즈 배드로 반응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힌트를 줬던 게 그건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시장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미국 주가가 이렇게 세게 끝난 거거든요. S&P라던가 나스닥 하고 모두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배드 이즈 배드라고 할 정도로 아직 그렇게 경제 상황이 나쁘진 않네.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받쳐주니까 여전히 실업률이 3.7 정도 수준이면 사실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코로나 오기 직전 수준도 대략 3.5, 3.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실업률이 여전히 역사상 최저 수준, 완전 고용 수준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제가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제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실업률이 급등하는 때가 결국은 이제 배드 이즈 배드로 반영하기 시작할 때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보면 그 본격적으로 그 실업률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거기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샴 룰이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최근 1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0.5%포인트를 넘어가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한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샴 룰인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최근 12개월 내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냐면 4월 지표, 즉 5월 초에 발표됐던 4월 실업률이 3.4가 제일 낮았고요. 이것보다 0.5가 높으려면 3.9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달에 3.9가 나왔길래 11월, 12월까지 3.9가 연속으로 나오면 이 샴 룰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미국 고용지표 나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지난주였죠. 기억나시죠? 근데 요번에 실업률이 다시 3.7로 떨어지면서 샴 룰이 다시 충족이 안 되는 레벨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의 시기가 이제 조금씩 여전히 좀 이연되는 모습인 거예요. 샴 룰에 따르면 이제 얘가 3.7로 낮아졌으니까 다시 3개월 평균 3.9가 넘어가려면 적어도 두세 달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벌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샴 룰이 나름 유명한 지표인 게 그 프레드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리얼타임 샴 룰 리세션 인디케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0.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0.3에서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두세 달 정도의 좀 시간이 좀 벌려져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아직은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크게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제가 봤었을 때 이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려면 이 실업률이 좀 급등을 하면서 정말로 이 경제에 충격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즐겨도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샴 룰, 그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도망 나와야 될지를 계속해서 따져 보시라.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인디케이터는 이제는 실업률이다. 지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제가 하나 조금 급조해서 만든 데이터가 뭐 사실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어요. 되게 똑똑하신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경제 고통 지수가 어디 있냐? 용어를 볼까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75년도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다. 그래서 실업자가 늘고 물가가 높아지면 고통이 늘어나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면
고통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이 고통지수라는 게 있는데 고통지수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거 뭐 다운받아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놓고 이제 그걸 더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지수를 보시면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한 게 고통지수예요. 이 빨간색이 실업률이고 파란색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작년 9월에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치고 떨어지면서 같이 고통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실업률이 조금 올라오고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잠깐 고통지수가 작년이 아니다. 6월달 저점으로 좀 올라왔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11월 물가 상승률은 3.7이 나왔고 실업률이 3.7이 나왔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요번 주 화요일이죠. 근데 지금 현재 예상치 한 3.1 뭐 내지는 3.0 잡아도 6.8이니까 지난달보다 다시 또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지수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주가가 크게 조정받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통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때가 아마도 정말로 배드 이즈 배드로 반영하는 시기 아니냐. 근데 역시 이것도 핵심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그리고 역시 이제 물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물가는 제 예상대로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조금 하향 안정화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고통지수를 다시 높일 수 있는 주요 변수는 결국 이제 실업률이 될 거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이 레벨이 이제 추세 반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배드 이즈 배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의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주가가 뭐 망가질 정도의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조금 더 즐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슈 분석 살펴드렸고요.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금리 인하를 실제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이제 시장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지만 이제 물가 자체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완화적인 그 기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살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정도 경제가 정말로 안 좋아서 배드 이즈 배드로 반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업률이 관건이다. 그리고 고통지수도 함께 보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시기를 우리가 잘 모니터를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아직은 실업률이 상당히 안정적이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봄 날씨가 돼가지고 한참 추웠다가 그 개구리가 다시 뭐 알을 낳는데 그 개구리가 알 낳아가지고 이제 산란을 했는데 얘네가 추위가 몰아닥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일본에선가는 곰이 겨울잠을 못 자가지고 막 민가를 습격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게 날씨가 참 요상합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처럼 금융시장 상황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 금태연구소가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금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뵐게요. 여러분 안녕.